오, 지워지는데요? 보이세요? 카메라로도? 좀 지워지면서 흩어지는 게 표현이 안 되나요? 카메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와, 지워지는데요, 진짜로 이렇게? 안녕하세요, 굿뉴스입니다. 오늘은 형광액에 대한 영상입니다. 제가 전에 좀 짧은 영상으로 에레컴에서 나오는 브릴리언트라는 제품을 좀 소개를 했었죠. 이렇게 세트로 주사기 12개 들어있고 안에 에어컨에 연결할 수 있는 아답터까지 들어있는 이런 제품인데, 이 회사에서 나오는 안경이라고 해서 안경도 한번 써봤습니다. 이거 썼더니 온통 그냥 노랗게 잘 보이네요. 이걸 쓰고 형광액을 보면은 조금 더 또렷하게 잘 보인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봤는데 이게 형광액 리무버래요. 어떠한 상황에서 리무버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형광액도 누설 탐지 방법의 하나예요. 보통은 냉매 누설 탐지기로 이제 80~90%의 누설을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그리고 또 그런 와중에 질소 같은 걸 사용하면 시스템을 멈춰야 되잖아요. 형광액은 시스템을 멈추면 안 되는 곳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상업용 시설 같은 경우에 냉방을 멈추면 당장 손님들이 다 나가버리잖아요. 공장이나 냉동창고 이런 곳에서도 갑자기 기계가 멈춰버리면 안에 있는 물건이 다 상하거나 제대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기계를 멈추면 안 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 냉매 누설 탐지를 탐지기로 잘 못 찾을 경우에 형광액을 사용합니다. 형광액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 있는 에어컨에 형광액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증발기, 응축기 이런 거 갖다 놓고 형광액을 조금 뿌려서 형광액이 실제로 에어컨 시스템에 묻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이런 것도 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형광액 주입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제품 안에 들어있는 아답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답터를 사용해서 주입을 한다는 거는 이 시스템을 가동하고 펌프 다운을 해줘야 돼요. 펌프 다운을 하지 않으면 시스템의 압력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주사기로 주입이 안 됩니다. 그러면 펌프 다운 하면서 어떻게 주입하는지 좀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에어컨의 연결 포트 사이즈에 맞는 아답터를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밸브가 있는 분들은 컨트롤 밸브를 사용해서 연결하면 됩니다. 만약에 컨트롤 밸브가 없으면 그냥 바로 이렇게 연결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저는 컨트롤 밸브가 있으니까 컨트롤 밸브를 먼저 연결할게요. 1단계는 에어컨을 가동하는 겁니다. 이 컴프레셔가 돌아가기 시작해야 펌프 다운이 가능하기 때문인 거고, 에어컨을 가동시켜 놓고 컨트롤 밸브를 먼저 연결하는데 컨트롤 밸브의 밸브는 잠가 주세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됐으면 이제 형광액을 연결합니다. 연결하실 때 나사산이 맞지 않는데 좀 억지로 연결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아답터 자체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금속 부분에 연결할 때 좀 잘 안 맞은 상태에서 너무 힘으로 돌리면 연결이 틀어지면서 이 나사산이 손상돼서 가스나 형광액 물질이 새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의해서 연결하세요. 실외기의 컴프레셔가 돌아가기 시작했다면 한 5분 정도 그대로 돌아가게 내비두고요. 5분이 지난 후에 육각 렌치를 가지고 고압, 액관이라고 부르죠. 이 액관의 서비스 밸브를 잠가 주시면 됩니다. 액관과 가스관을 구분하는 기준은 요 가는 배관과 굵은 배관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자, 가는 배관 쪽에 서비스 밸브 캡은 미리 열어놓은 상태고요. 이걸 열기 위해서 이런 조그만 몽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실외기가 돌아간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육각 렌치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실외기의 서비스 밸브를 끝까지 다 잠갔다면 한 30초에서 1분 내로 에어컨에 있는 모든 냉매가 실외기로 들어가게 되면서
뭔가 빨아들이는 음압이 발생해요. 그 음압을 이용해서 형광물질이라든지 차단제 같은 게 주입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지금은 실외기가 안 돌아가는 상황인데 이제 에어컨을 켜놓고 다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외기가 돌아간 지 한 5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펌프 다운을 해볼게요. 그리고 펌프 다운 할 때 좀 주의하실 점이, 제가 이렇게 액관 쪽 서비스 밸브에다가 육각 렌치를 넣고 돌리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미리 잠가 놓고 시작하지 마십시오. 뭐 어떤 기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처음부터 잠겨 있으면은 뭐 냉매 부족 에러가 뜬다든지 하면서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5분 정도 돌리고 하라고 얘기를 한 거고, 만약에 5분 정도 돌리고 했는데 밸브를 끝까지 다 잠갔더니 갑자기 바로 기계가 꺼진다 그러면 아마 냉매가 과충전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냉매를 조금 빼주고 다시 펌프 다운을 시도해 보십시오. 자, 바로 해볼게요. 이렇게 액관에 서비스 밸브를 끝까지 잠그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컨트롤 밸브가 있어서 밸브를 아직 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컨트롤 밸브가 없는 분들은 이 상태에서 한 30초면은 벌써 다 들어갔을 겁니다. 벌써 이 소리가 달라졌죠. 이 상태에서 저는 밸브를 한번 열어볼게요. 빠르게 쭉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없네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밀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다 들어갔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또 컨트롤 밸브를 잠가 놓고 그리고 컨트롤 밸브를 제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빠르게 해주셔야 될 게, 서비스 밸브를 다시 열어서 에어컨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걸 끝까지 다 열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밸브를 제거하시면 돼요. 컨트롤 밸브가 없으면 여기 조금 남아있는 압력 때문에 이 형광액이 팍 터지면서 이 부분 전체가 아주 지저분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냥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냉매로 밀어넣는 방법이에요. 아무리 냉매로 밀어넣더라도 실외기가 돌아가지 않으면 주입이 되지 않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십시오. 우선 에어컨을 먼저 가동을 시켜 놓고 또 준비 작업이 있습니다. 이지 인젝터에 형광액을 먼저 주입을 하셔야 돼요. 형광액은 7.5mm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인젝터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한 6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서 잡고 요 위에까지 형광액이 다 차는 게 보일 때까지 형광액을 주입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올라가죠. 너무 많이 넣으면은 넘칠 수 있으니까 좀 요 정도까지만 주입을 하고, 요거는 빼주셔도 됩니다. 여기 역류 방지가 돼 있어서 밖으로 흐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남은 형광액은 이제 또 써야 되니까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밸브가 있는 분들은 컨트롤 밸브를 연결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시스템에 연결을 해 놓으십시오. 컨트롤 밸브 당연히 잠겨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요 냉매통 세팅을 하면 돼요. 매니폴드 게이지를 사용하실 분들은 저처럼 연결을 해 놓고 냉매통의 밸브 열고 중간 밸브 열고 요 밸브도 연 다음에 요쪽에 밸브를 열어서 퍼지를 해서 공기를 좀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공기를 빼놓은 상태에서 인젝터에다가 연결을 하면 공기도 아주 조금만 들어갈 수 있고요. 특히 형광액 작업 해보신 분들 이런 호수를 이용해서 중간에 호수 안에다가 막 집어넣어서 작업하거든요. 그러면 막 오만 대 다 묻고 난리인데 이렇게 작업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에어컨이 가동되는 상태에서 밸브만 열어주면 밀려서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에어컨을 켜서 동작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한 5분 정도 또 가동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그냥 컨트롤 밸브만 열어주면 들어갑니다. 먼저 이 실외기 쪽에 컨트롤 밸브 열어놓고 여기 있는 밸브 열면
들어갈 텐데 지금 그냥 이렇게 넣지 마시고요. 꼭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십시오. 제가 몇 번 해보니까 아무리 냉매가 밀어주더라도 액체가 좀 뒤로 밀려서 안에 빨리 안 들어가고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확실하게 위쪽으로 올려놓으면은 조금 더 빠르게 들어갈 겁니다. 자, 밸브 열어볼게요. 자, 냉매가 밀면서 조금씩 들어가고 있죠. 다 들어갔네요. 다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컨트롤 밸브를 닫아 주십시오. 이러면 호수 같은데 전혀 형광물질을 묻히지 않고 깔끔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철거해서 잘 풀어놓기만 하면 돼요. 자, 이때 조금 튈 수 있는데 깔끔했죠?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요거를 풀을 때도 안에 잔류가스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제가 좀 휴지를 깔아 놓고 할게요. 요렇게 아무 데다가나 했다가 괜히 형광물질 묻었다고 한 소리 듣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풀어내시고, 요 앞에도 조금 형광물질이 묻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게 이렇게 퍼지 한번 해서 버리고 다 잠가 주시면 끝입니다. 자, 그리고 항상 이렇게 형광액이 지나간 통로들에 있었던 아답터들은 나중에 분리를 잘 해서 좀 닦아놔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오만대 다 묻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실제 이런 응축기에 형광액이 묻으면 어떻게 되는지 좀 그런 걸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리무버로 정말로 형광액이 지워지는지도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형광액 말고도 익스트림 울트라 차단제가 지금 여기 보면은 5월 15일이라고 날짜 써진 거 보이나요? 이게 올해 차단제 테스트를 하면서 수분이랑 섞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이 안에다가 차단제를 물이랑 같이 넣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굳지 않고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익스트림 울트라 차단제도 형광액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여기에다가 좀 또 묻혀서 요게 형광빛은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게 질문이 많아서 요거는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런 차단제 제품들은 수분이랑 같이 섞이면 모세관이나 팽창 밸브 같은 좁은 통로를 굳어서 막는다고 하던데, 이 익스트림 울트라 차단제는 괜찮나 하는 거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게 너무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제가 이걸 보여드렸던 이유도 그거예요. 수분이랑 섞어놓고 며칠이 지나도 괜찮았고, 지금 벌써 9월인데 아직까지도 굳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품들이랑 다르게 수분에 대한 안정성이 있는 제품이니까 믿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불을 끄기 전에 먼저 UV 랜턴으로 좀 비치면서 어떻게 보이는지 보고, 또 제가 처음에 갖고 나왔었던 요 안경, 요걸 끼면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또렷한지 보고 또 카메라 앞에다 대고 또렷하게 보이는지 확인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불을 끄고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요거를 끼고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지금 이 부분에 가까이 보면은 어때요? 확실히 형광 물질이 묻어 있다는 게 티가 나죠. UV 랜턴을 제가 지금 이렇게 좌우로 지나가면은 보이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묻혀놓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여기 찾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고요. 지금 저는 이 랜턴을 끼고 있는 상태라 조금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카메라 앞에다가 한번 이렇게 놓고 찍어 볼게요. 어때요? 티가 나나요? 조금 더 진하게 보이나요? 자, 요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익스트림 울트라 차단제를 좀 발라서 요거는 어떤 느낌으로 형광빛이 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게 물이랑 좀 섞여 있어서 일단 여기에 조금 덜어서 위에 기름처럼 요게 떴거든요. 요걸 먼저 한번 이렇게 찍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빛이 다르죠? 지금 제 손에 장갑에 형광물질들 묻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요거를 제가 손가락에 찍어서 응축기에 한번 발라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쯤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이번에는 아까 남은 형광액을 또 요쯤에다가 조금 뿌려서 어떻게 다른지. 어휴, 너무 많이 뿌렸네요. 확실히 브릴리언트는 형광액 전용 제품이라 그런지 그냥 육안으로 봐도 좀 노랗게 잘 보이거든요. 근데 이 익스트림 울트라에 들어있는 형광 물질은 육안으로만 보면은 잘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랜턴으로 한번 비춰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브릴리언트고요. 이쪽에다가 제가 좀 발랐는데 요렇게 밖에는 안 보이네요. 지금 뭔가 빛이 있는데 카메라 상으로는 잘 안 보이죠. 각도를 살짝 이렇게 틀어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를 제가 해놨는데 아마 핀에 많이 묻어서 각도를 틀면 조금 더 보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뭔가 빛이 나긴 빛이 나는데 이게 색깔이 구분이 잘 안 되죠. 무슨 색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요걸 통해서 보면은 조금 더 잘 보이나요? 그쵸? 그냥 보는 거, 요걸 통해서 보는 거, 요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불을 끄고 보면 어떻게 보일지도 한번 보시죠. 자, 이제 불을 좀 꺼놨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암전 상태는 아니고 지금 뭐 창고나 방에 불을 안 켜놓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 보이긴 보여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랜턴 빛을 비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네요. 확실히 훨씬 잘 보이죠. 이래서 형광액을 시공해 놓으면은 좀 어두울 때 가서 보는 게 훨씬 좋다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 밝을 때 봤을 때는 여기 두 부분만 좀 잘 보였었는데 지금 제가 군데군데 찍어 놓은 작은 것들이 훨씬 잘 보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좀 빛깔이 다른 요 빛이 이 익스트림 울트라 차단제 형광빛이고요. 이게 브릴리언트 형광액입니다. 지금 사실 요 위에 것들은 어제 뿌리고 바로 리무버로 좀 지워봤어요. 그래서 조금 지워져 있는 상태고, 그럼 이 상태에서 요 리무버로 지금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요 뿌려놨던 형광액 쪽에다가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오, 지워지는데요? 보이세요? 카메라로도? 좀 지워지면서 흩어지는 게 표현이 안 되나요? 카메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와, 지워지는데요, 진짜로 이렇게? 뿌리니까 막 옆으로 흩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얇게 됐는데, 그러면 혹시 이거는 익스트림 울트라잖아요. 이 부분에도 제가 한번 뿌려볼게요. 오! 지워져 버렸어요, 그냥. 이게 아마 익스트림 울트라는 물이랑 같이 묻어 있어서 좀 쉽게 지워진 것 같고, 요것도 지금 막 뿌려놔서 잘 지워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제 이미 뿌려서 좀 굳어 있는 형광액에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뿌리니까 조금씩 씻겨 나갑니다. 사실 이렇게 많이 묻어 있는 데다가 우리가 뿌려볼 거는 아닌데, 그러면 조금 묻어 있는데, 자, 여기 요 부분에 조금 묻어 있는 형광액들을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지워지죠? 이렇게 지우게 되면 이게 우리가 집어넣은 형광 물질이 지금 나와서 이렇게 묻어 있는 건지 아닌지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지워놓고 한 2, 3일 있다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정말로
형광액이 나왔던 건지 아닌지도 쉽게 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불을 켜고 봤더니 좀 확연하게 지워진 티가 납니다. 이쪽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여기 이 리무버를 뿌렸던 자국들이 좀 이렇게 되게 뭐 세제가 묻은 것처럼 보이죠? 형광 불빛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워지고 이 액체에 의해서 지워진 부분들이 이리저리 좀 흐르기는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아주 넓게 형광액이 분포되어 있는 곳에 지우려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찔끔 나와 있는 곳에 뿌려서 이게 정말 형광액이 맞는지 뭐 이런 걸 확인하는 용도 같거든요. 오히려 이 되게 넓은 곳에 뿌렸던 거는 나중에 괜히 보면은 이 옆에까지도 이 리무버에 의해서 흘러나간 형광물질들이 같이 보여갖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잘못된 사용 방법일 것 같아요. 이건 형광액을 뭔가 다 쓰고 나서 나중에 지우기 위한 게 아니라 형광물질이 정말로 새어나온 건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브릴리언트 형광액에 대해서 영상을 좀 찍어 봤어요. 불 끄고 보니까 확실히 잘 보이네요. 근데 그렇다고 현장에서 형광액을 넣으면 무조건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런 건 또 아닙니다. 오해하고 무조건 형광액 집어넣지 마십시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탐지기를 사용했는데도 쉽게 찾을 수 없을 때, 이럴 때 한 번쯤 사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지금 출시 초기라서 이벤트가 있습니다. 총 200분께, 선착순 구매하시는 200분께는 UV 랜턴을, 이게 아주 비싼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 영상에 사용했던 제품이고, 제가 보니까 제가 조금 더 비싼 랜턴이 있는데 이게 되게 잘 보이네요. 요거를 하나씩 그냥 나눠 드린다고 하니까 구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전국 자재상에도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가까운 자재상에 제품이 있으면 그쪽에서 구매하셔도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라도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 놓을게요. 감사합니다.